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록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2022년 대비 필기노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짜잔! 제가 오늘 이렇게 실물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방문각 사이트에서 노범석 필기노트는 또 실제로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벤트에 또 당첨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제 필기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자, 잠깐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 뭐 이제 필기노트의 특징, 그러면 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제 필기노트를 또 알고 계신데, 그러면 일단 특징 전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사 전 과정을 1회 독하는 반입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시대사로 진행하는데, 제가 필기노트에 중요한 주제별로 좀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특정한 주제는 좀 모아서 압축해서 한 방에 또 정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한국사의 내용을 이 반은 좀 빠르게,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위주로 쫙 정리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자 1회 수업이 이루어지면 한 3강 정도씩 아마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주에 한 2회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월화 2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14번, 그래서 7주, 그래서 7주의 수업은 딱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강의 수는 35강에서 40강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필기노트 강의가 제가 작년부터 필기노트 강의를 조금 늘렸거든요. 원래는 예전에는 제가 필기노트 수업을 굉장히 짧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해폭사가 또 길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필기노트는 좀 짧게 가자. 그래서 26강, 27강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또 좀 힘들다.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어서 제가 사실은 해폭국사 단과 수업을 줄여야지, 뭐 필기 수업은 이제 필기노트 수업은 오히려 조금 늘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는 37강에 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호흡이랑 저도 호흡도 괜찮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 실제로 제가 단과 강의는 거의 한 100강 가까이 되잖아요. 한 90몇 강 정도 되는데, 자, 이 반은 작년에 37강. 그래서 올해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강에서 40강 사이로 이제 강의가 마무리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제 필기노트는, 여러분 이제 필기노트에 대해서 제가 실물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책이 지난주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는데, 보통 필기노트를 이렇게 누워서 많이 보잖아. 필기노트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공부를 다 책을 세워서 하는데 필기노트만 이렇게 누워서 해, 누워서. 그래서 누워서 해가지고 막 책꽂이에 걸면 걸리지도 않지, 막 이리 했다가 저로 뒤집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서 저는 필기노트를 세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필기노트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필기노트 세로로 세워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편하게. 여러분 모든 책을 다 세로로 보잖아. 근데 왜 필기노트만 누워서 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 필기노트 특징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올해 바뀐 것까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있냐면 필기노트 속 필기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 교재가 있는 분들은 이게 더 익숙하신데, 그러니까 필기노트 안에 요람이라 그래서 그 필기노트의 내용을 가장 압축한, 이거 사실 기본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함께 공부하고 합격했던 합격생들, 그들의 필기는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필기노트 속 필기, 그래서 요람. 그래서 요람편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노트를 보실 때 또 훨씬 더 빠르게도 전체 회독이 가능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인데요. 본문. 본문은 제가 사실은 시중에 여러 필기노트도 예전에도 좀 보고 그랬는데
색깔을 일부러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를 구분해 드리는 게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색깔은 그 본문을 보시면 오직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은 까만색. 까만색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까만색은 그냥 본문 내용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붉은색이야, 붉은색. 됐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심한 내용. 그러니까 꼭 안 외워도 돼. 그냥 쓱 읽고 끝. 쓱 읽고 끝. 됐지? 그게 푸른색이에요. 됐죠? 근데 이걸 이제 실제로 수업할 때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까만에다가 빨강에다가 파랑에다가 딱 세 개만 썼거든요. 세 가지 색깔만 썼는데 그러니까 그 검은색은 기본 본문이니까 두 가지 색을 더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빨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이 까망인 줄 알았대.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빨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검은색은 그냥 본문이고 파란색은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심한 내용이에요. 됐죠? 이렇게 자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필기를 할 거는 조금 그 얇은 갈색 필기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크게 가 헷갈리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본문이 서술되는데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으로는 그 포트잇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포트잇이 근데 대신에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하나는 그 노란색. 됐죠? 그래서 노란색 포트잇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만 다른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은 심화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꼭 뭐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포트잇도 정리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료인데 사실은 사료를 넣은 거는요. 제 필기노트에 정말 제 필기노트만의 특징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필기노트라는 게 기본서가 필기노트가 될 때는 굉장히 많이 분량을 줄이잖아. 그러니까 읽기자료, 사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사료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실제로 가공된 사료 이런 거 싹 다 뺀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즘에 사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기노트를 만들 때 제 필기노트가 비록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필기노트보다 또는 요약집보다 한 몇 페이지 더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사료를 여러분 제가 최대한 많이 넣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본서에 나오는 사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료를 다 넣으면 그럼 기본소지. 됐죠? 자, 그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꼭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사료를 필기 노트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 필기 노트는 사료가 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실전 팁이라 그래서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출제 포인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또 책에도 추가로 이렇게 자 기출 팁, 그 다음에 학습 팁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거는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 필기노트를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대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두 군데만 손을 댔어요. 두 군데만. 첫 번째는 뭐냐면 제도사입니다. 제도사. 그러니까 제도사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중세, 근세, 그리고 근대태동기 이렇게 시대순으로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딱 두 군데 제도사랑 문화사 이렇게 두 개만 시대사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그냥 싹 다 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면 반드시 호불호가 있거든요. 호불호가. 그래서 누구는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누구는 막 헷갈린다. 그리고 이거 어딨냐 막 이럴 수 있거든. 그런데 제가 이걸 제도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그리고 문화사는 작년에 과감하게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의 반응을 봤는데 실제로 잘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근데 단 아직 한국사가 공부 많이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가 좀 되시고 나면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도 좀 푸시고 그리고 실제 시험이 다가오면 얘가 힘을 발휘해. 그러니까 제도사라는 건요. 사실은 제도사끼리 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려의 도병마사를 물어보는데 선지에 갑자기 거란의 3차 침입 막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됐죠? 그러니까 제도사는 제도사끼리 그리고 또 문화사도 문화사끼리 내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걸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정리할 때 사실 그 제해법 그러니까 필기노트, 그러니까 논문서 필기노트의 특징은 실제로 마지막에 그래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내는데 아마 큰 여러분의 한국사의 확실한 마지막까지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그러니까 제도사 만약에 경관직이다. 그러면 시대별로 그래서 삼국시대 봐요. 고구려 백제신라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봐. 고려제도사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쭉 다 설명하고. 그치? 그러면 이제 봐봐. 이게 다 중앙경관직 제도가 비슷비슷하거든. 그럼 이게 또 조선으로 바로 가면 바로 건너 페이지에 있어. 그러면 조선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이제 각 기간, 그 다음에 조선의 간품의 특징, 그 다음에 조선 제도의 특징 해서 이렇게 딱 됐죠? 이렇게 한 방에 딱딱 정리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지방제도도 보세요. 자, 고대. 그 다음에 뭐 정근대. 그러면 자, 정근대, 뭐 이게 뭐 고대 지방제도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그 다음에 바로 고려가 나오는 거야. 고려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이렇게 해서 싹 정리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화사도 실제로 이제 고대사를 배우면 고대 문화, 그 다음에 중세 끝날 때쯤에 중세 문화,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끝날 때 조선 전기 문화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걸 다 모았어. 근데 모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주제별로 한꺼번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교다, 도교 싹 됐죠? 고대, 고려, 조선 싹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풍수지리다, 싹 다. 됐죠? 민간신앙 싹 다. 뭐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역사서가 있다. 그럼 역사서, 자, 고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역사서. 됐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역사서. 그래서 뭐 태조 때, 태종 때, 세종 때, 문종 때, 성종 때, 이제 고려 전기의 역사서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그러면 뭐 17세기 사서, 그 다음에 18세기 사서. 됐죠? 그래서 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실제로 이게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면 아는데, 처음에는 문화사를 모아놔서 이게 약간 기존 체계에 적응이 많이 되신 분들은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에 여러분 대비하실 때 보면요. 문화사가 시험에 출제되잖아. 봐봐. 그러면 만약에 불교가 출제된다. 그러면 여러분 불교 문제는 무조건 승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어진 자료가 원효야 또는 의천이야. 그러면 선지에 다 누가 들어오냐면 승려. 불교 관련된 사람이 싹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원효야? 그럼 1번 읽어봤더니 의상, 2번 읽어봤더니 예를 들어 뭐 진울, 3번 읽어봤더니 원효.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정답이네. 그 다음에 4번 읽어봤더니 뭐 예를 들어 요새.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불교 문제가 나오면 불교끼리 모인다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삼국사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역사서들이 그 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는 게 마지막 시험을 여러분 대비할 때는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나중에 따로 막 이렇게 서브노트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걸 제가 모아드린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이렇게 해서 제가 제도사랑 문화사만 좀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엔 QR코드. QR코드는 제 원래 그러니까 앱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예전에는 기본서랑 연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기노트랑 연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QR코드 사용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 찍으면 요 페이지와 관련된 강의가 바로 떠요. 됐죠? 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일부 QR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이게 올해 진짜 또 회심의 사실은 일격이에요. 또 저의 사실은 히든카드. 예전에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녹여낼까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많이 물어보고 확인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들었어. 양쪽 책의 날갯단에 제가 뭘 넣었냐면 연표를 넣었어요. 제가 서점에서도 수험가의 책들 다 봤거든. 이런 책 하나도 없어. 만약에 이런 책이 나오잖아. 그럼 일단 무조건
노범석 필기노트 따라한 거야. 됐죠? 야, 내가 이걸 의장 등록 특허를 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봐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분명히 여러분 공부할 때 생각보다 이거 도움 많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앞 페이지는 이게 고려 구강들이야. 됐죠? 주요 업적들, 그 여기는 조선 구강들. 그래서 고려 구강 34명, 그 다음에 조선 구강 27명. 됐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물론 한국사 뭐 엄청 많이 하는 분들 회독 막 엄청 나 한 20회독했다 그러면 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다니까. 중종이 먼저야? 아니면 명종이 먼저야? 그러니까 이렇게 국왕의 순서라든가 또는 고려시대 충선왕이 먼저야? 충모광이 먼저야? 이거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럼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 막 찾으셨잖아. 근데 항상 그러니까 필기노트를 공부하실 때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근현대사. 여러분 뒷면은 뭘 해놨냐면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 주요, 그러니까 연도와 사건, 이거 연표 싹 정리해놨어. 공부할 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름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거거든. 저는 분명히 생각보다 굉장히 별거 아니지. 사실 이거 아이디어 싸움이거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실물 보여드리면 제가 올해 필기노트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나 여기다가 그 반짝이 넣으려고 그랬다? 광 넣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말리시더라고. 좀 참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러고 나니까 너무 좀 약간 너무 점잖게 나온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작년은 까맸죠. 아예 까맸는데 이번에는 또 색깔을 톤 좀 바꿔봤어요.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게 이 날갯단이야. 원래 책의 날갯단이라는 게 사실은 뭐 특별히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책의 날갯단이라는 게 책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책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날갯단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보통 책갈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공부하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이렇게 책갈피처럼 이렇게 해놓잖아. 그치? 이게 이제 사실 날갯단인데 보시면 여기 앞면 여기 보시면 고려의 구강, 조선의 구강. 아까 내가 요거 보여드린 거야. 요거 앞면의 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아무 때나 순서 또는 연표 찾고 싶다. 그러니까 주요 구강의 업적 찾고 싶다. 그럼 바로 하면 돼. 늘 옆에 있잖아. 늘 옆에. 그지? 그 다음에 오히려 실제로 또 근현대사에서 여러분이 이거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현대사는 시험이 디테일한 연도 같은 거 나오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전환국이 먼저야? 방문국이 먼저야? 둘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럼 연표 찾아보려고 막 책에 여기를 찾았다가, 이게 경제사에 있나? 아니야, 이게 문화사에 있나?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찾고 그랬었잖아. 근데 주요사건 연표, 요 뒤에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게 뭐 어차피 책갈피처럼 늘 책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하면 바로 그냥 여기 연표가 쫙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개발은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원래 발명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건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면 실제 생활에 실제 공부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제가 매년 필기노트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날개 됐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름은 이거 엄청 많은 시간의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민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필기노트는 1년에 제 교재 중에 사실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그동안 필기노트가 출시된 이래로 또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재죠. 그래서 이번에 이 교재가 나올 때도 제가 많은 고민 속에서 이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 들어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뭐 한 37강, 38강 뭐 이렇게 해서 한국사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컴팩트하게 그래서 중요한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단과 수업이랑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안 말하는 건 없어요. 똑같아. 다 말해. 단과처럼 이제 해폭수업 안에서는 제가 워낙 배경을 많이 깔잖아. 워낙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줄인 거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 수업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그래서 확실한 것만 제가 이 강력한 필기노트와 함께 여러분 한국사 고득점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또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노트는 워낙 뭐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여러분들 성원에 늘 부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 하여튼 한국사에서 좋은 결과, 특히 한국사가 여러분 합격에 확실한 디딤돌, 그리고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자, 필기노트반에서 또 한국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한국사 필기노트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